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유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첨보이고요. 단기적인 턴 어라운드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1분기 적자 사유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해서 과도한 매출 원가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공장 가동률이 문제였죠. 이 부분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미국의 T사 그리고 한국의 L사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로 수익성 개선의 그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첨부에 관련해 보려면 2023년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적자가 시작이 되었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영업 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 났고요. 이 영업 손실이 난 이유는 좀 자료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에 변동이 있으면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적자 전환의 사유는 바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액 감소 그리고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죠. 말 그대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제 매출을 할 때 판매 단가 설정을 많이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 적자가 난 거고요. 그리고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왔다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냥 회계적인 손실을 반영한 부분이라서 큰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우선은 매출액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 적자의 원인은 매출액 감소 때문입니다.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매출액은 비슷해요. 매출액은 2023년도가 1827억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가 1957억으로 오히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 폭이 좀 늘어났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이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첨보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리고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회사마다 회계 처리가 좀 다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으면 매출 원가랑 그리고 판관비에 배분을 해갖고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매출 원가에 다 계상을 했고요. 그 문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환입은 아니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키워드로 할게요. 지금 당분기가 이제 24년도 1분기고요. 그리고 전분기가 23년도 1분기입니다. 저 분기 자료 갖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는데 그 수치가 무려 218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리튬이온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을 때 리튬을 샀던 거죠. 바이, BUY. 예, 샀고. 근데 이때 샀는데 지금 가격이 현재 이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액이 장부상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를 했는데 이 차액만큼 218억이 손해를 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가 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배경을 보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 적자가 315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280억 정도였죠. 280억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지금 리튬이온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손실이 난 거잖아요. 반대로 말을 하면 이게 리튬이온 가격이 올라가면 아까 제가 환입 혹시 없앤 거 기억나나요? 환입으로 하면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 원가에 매출 원가에서 차감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떨구는 계정이 되게 돼요. 이 환입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진 현 상태에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한
영업 적자의 극대화는 2024년도에만 머무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는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자 폭이 그래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장의 가동률 때문인데요. 첨보에 공장 가동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4년도 1분기인데 2022년도부터 보면 공장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 보이죠? 지금 전자 소재 쪽도 떨어지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쪽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가동률이 괜찮은 게 정밀화학 소재 부분인데 정밀 소재화학 부분은 전체 생산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 개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지금 첨보가 영업 적자에서 탈피를 하려면 이 가동률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매출처가 필요한 거죠. 이 매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 위에 있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첨보의 단기간 실적 개선 가능성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선 새만금 신공장은 가동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추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공장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이를 사들일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미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외국 우려 기업, 즉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 나라는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중국이죠. 그래서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할 경우 2026년 말까지는 중국 등 FEOC에서 조달한 광물을 사용해도 된다. 이 문구 때문에 첨보의 제품은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이 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이 밑에 있는 글이에요. 향후 2년간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는 당분간은 힘들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주가 하락의 요인이 지금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 가동률은 계속 30에서 4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캐파가 한 70%는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첨보의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야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겠습니다. 새만금 캐파 증설을 통한 북미형 출하량이 확대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불확실해졌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요인이 제한되고 있다라면서 리포트를 내놓았죠.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첨보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첨보의 입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첨보 관계자는 세계적 기업인 미국의 T사 그리고 국내 L사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해 양산 공급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L사의 경우에는 소요 물량의 80%를 공급하기로 약정돼 공급이 시작되면 오히려 현재 캐파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T사, 뭐 미국의 T사면 T면 당연히 테슬라 뭐일 거고요. 그리고 국내 L사면 당연히 LG이겠죠. 근데 제가 지금 첨보에 공시를 다 꼼꼼하게 다 확인해 봤는데 얘네들이랑 지금 단일 매매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얘네들은 수주 공시 쪽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은 공시를 안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첨부를 안 믿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공시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리튬이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지금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리튬이엄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날아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도 잘 맺고 있고요. 근데 지금 첨보는 지금 제외가 된다는 말은 지금 뭔가 신빙성이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내피셜적인 생각을 일단 전달을 드리는데
그래도 만약에 테슬라랑 LG 쪽으로 공급 계약이 확실하고 만약에 나중에 납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장 가동률이 아까 봤던 그 현저하게 낮아졌던 공장 가동률이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흑자 전환이 될 확률은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재무제표 한 번만 더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25년도랑 2026년도에 컨센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천억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4,444억까지 올라간다라는 예측이 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T사 그리고 L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현실화될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리스크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매출액이 1,800억이거든요. 2023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이자 발생 부채 같은 경우에는 5,143억입니다. 지금 금리가 한 5%거든요. 그러면 5,143억에 5% 정도면 250억이에요. 이자 비용만 지금 250억을 내야 됩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올해 좀 적자 보고 있죠. 그래서 23년도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에 첨보는 현금 유동성에서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 쪽으로 통해서 CB랑 BW 좀 발행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좀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첨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하지만 미래에 T사랑 L사에 공급을 하게 되면 회복 가능성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